모국어 학습법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 물건이나 벽면에 piano, apple, book 이런 것들을 붙여놓으셨다면 이것은 Kanglish니까 당장 떼어버리시고요. 로 바꿔주세요. 만약에 집에서 엄마표로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은 필수로 제 영상을 보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교수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한호 교육연구소의 영어 담당 로렌 쌤입니다. 앞으로 초, 중등의 학생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들을 하나하나 올릴 생각입니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공부하신다면 학생과 함께 부모님도 영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하는지 말씀드려야겠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성공시켜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유아들의 영어책 읽기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과 고급 공무원, 연구원들에 이르기까지 토익, 토플 등 모든 과정의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초, 중등 학생들의 실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향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또 재미가 있어서 가장 오래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법을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어를 좋아해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직장인 영어회화를 가르쳤고 대학의 외국어 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새벽 영어회화 강의를 듣던 여성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초등 3학년 아들의 영어가 고민인데 아들 친구들 몇 명을 팀으로 모아오면 과외 수업을 좀 해줄 수 없겠느냐라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대학원 강의도 들으랴 제가 선생님으로서 타 대학 시간 강의까지 다니느라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죠. 그래도 그래 내 아이도 같이 이 팀에 끼워서 내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대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2번만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어른들은 매일매일 출근 전에 오시거나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오시고 외국어 교육원이니까 그렇게 매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숙제를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어른들은 they can never ever do their homework. 하루 종일 일하시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못 하십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숙제도 잘 못 내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매일매일 숙제를 해오니까 놀라움과 함께 저는 신이 나서 점점 더 좋은 방법과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녹음 숙제도 내고 초등 저학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법 개념들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가르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식들을 차례차례 그 뇌의 장기 기억에 저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뇌의 기억을 맡는 그 부분에는 단기 기억으로만 들어가는 지식이 있고 그럼 며칠 있으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장기 기억, long-term memory of the brain, 뇌의 장기 기억에 저장시켜야만 사실 그 지식이 영원히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한 초등생 과외는 20년 이상 계속되고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선생님 1위라는 어떤 프라이빗한 거지만 그런 명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영어 공부의 로드맵이라고 하면 갈 길이잖아요. 로드맵과 목표, goal,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는 초급 영어 하면은 beginning English, 그 다음에 중급 영어, intermediate English, 고급 영어는 advanced English,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초급 영어는 어휘력이 낮고 아는 단어가 많이 없어요. 글을 잘 못 읽어도 할 수 있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을 도와주는 의식주 이런 것에 필요한 영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초등 교과서나 쉬운 영어책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원어민 아이들로 본다면 취학 전 아이들의 영어 수준 뭐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급 영어는 쉽고 얇은 챕터북이나 스토리북스, 동화책 같은 거,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 같은 쉬운 내용의 어린이용 서적 정도? 이 정도를 읽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어민 미국 학생들로 보자면 초등 저학년 수준입니다. 고급 영어는 Advanced English는 신문, 뉴스, 뭐 CNN, ABC, Fox News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나 소설책, 전공책 그런 것들을 영어로 모국어처럼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집에서 엄마표로 가르쳐서 흘려듣기, 집중듣기, 들으면서 읽기 이런 것들을 해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죠? 학원에다 맡겨서 가르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아이가 유아일 수도 있고 초등 저학년이거나 고학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현재 몇 학년이든 어떤 실력이 있든 없든 어떤 영어 공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도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일단 아이의 목표를 set the goal,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는 중급 영어 정도만 하면 돼. 지식인까지는 안 돼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그러나 부모님이니까 한편으로는 대학은 꼭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약간 배반적 대로 match 안 맞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을 보낼 거라면 고급 영어까지 해야 합니다. Advanced English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대학 입학시험, 수능시험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SAT라고 하는데 수능 영어 수준이 완전 고급 영어예요. 네. 대학들은 수능 문제를 어렵게 내고 그러는 걸 좋아할까요? 네. 대학들은 어느 과나 전공서적이 다 영어 원소고 점점 더 강의, 발표, 토론, 홈워크, 숙제 같은 것도 대부분 영어가 비중이 높습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점점 더 많아져 있고요. 대학들은 세계적인 지식들을 선도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싶겠죠. 좋은 회사에 취직을 많이 시켜야 좋은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좋은 회사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아니 앞으로는 좋은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회사라도 이왕이면 영어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이메일 작성 정도도 못하는 직원보다는 할 수 있는 직원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바이어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I'm scared of getting the phone. 전화 받는 게 무서워요. 막 이러는 직원들은 좀 회사로서는 좀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고 싶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영어로 연강을 하고 졸업 요건으로 필수로 requirement라고 하죠. 필수로 토익 점수는 700점, 800점 그 이상을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They ask the students to do this. 그러니 만약에 대학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목표를 고급 영어까지 할 수 있는 아이로 정해야 합니다.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 아이는 intermediate 중급쯤이 있는데 앞으로 한 3년 후쯤에 in 3 years 한 6학년이 된다면 어렵지 않은 청소년 소설책 정도를 읽기 시작하는 고급 영어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는 돼야 되겠다. 아니면 중2 때는 고급 영어를 시작해서 수능 영어를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급 영어를 언제쯤 시작할지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부모님들도 메타인지가 있으셔서 아이들을 더 잘 챙기시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능력을 아는 능력이죠.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발전도 시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초급 한 3, 4년 일찍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초급을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하고 원어민처럼 발음도 좋고 쉬운 책도 많이 읽히고 하니까 5, 6년 초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급은 한 3, 4년이면 고급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Advanced English를 시작할 수 있어요. 고급 이후에는 개인의 수준 차이가 많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평생 동안 영어를 공부하시잖아요. 승진하려고 하시고, 취업하려고 하시고, 영어로 강의를 하셔야 되는 교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발표를 영어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렇게 평생을 할 수 있으니까 고급 영어는 평생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고급 영어를 잘하려면 반드시 초급 과정을 또는 중급 과정을 탄탄하게, 튼튼하게 할수록 발전 속도가 이에 반드시 비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교수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든 영어는 모국어 학습법이 기준입니다. 영어도 언어이므로 모국어 학습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모국어 학습법과 외국어 학습법 두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사실 있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환경이잖아요. 원어민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학교 가도 원어민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외국어로서의 영어 환경이지만 될 수 있으면 모국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가르친다면 최선이잖아요. 네, 물론 이미 그래서 한국의 많은 현명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모국어 습득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유아기에부터 동영상을 1시간씩 틀어주고 동화책을 흘려듣기, 집중듣기 시키고 하는 등등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몇 년간 열심히 해서 영어책에 부담을 갖지 않고 발음도 좋고 그런 아이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일찍부터 영어 동영상을 시간 정해서 보여주거나 영어 동화를 듣고 읽히는데 찬성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에 모국어인 한국어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never ever overlook 하시면 안 됩니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모국어 책 읽기의 수준을 반드시 같이 높여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영어책을 이렇게 읽히는 어머니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말 책을 깊은 수준까지 읽는 아이로 가르치시는 게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머리는 모국어의 수준과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한 언어의 깊이가 깊어야 그 아이가 끝에 가서 그 어려운 공부까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 실력이 높은 아이가 결국에 고급 영어, 즉 수능 영어라든지 토플 같은 높은 수준의 영어에서는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거 당연합니다. 사실 전교 1등들의 공부 방법도 모국어 학습법입니다. 이것은 제 공부 방법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보통 아이들은 사실 배우고 잊어버리고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10년을 배워도 며칠 전 배운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교 1등들은 처음에는 아주 느리지만 이거밖에 안 해? 이렇게 느릴지라도 계속 반복하고 무의식 중에도 툭 튀어나올 정도로 튼튼하게 직접 반복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직접 반복법도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모국어 학습법이에요. 네. 진도가 늦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국어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가속도가 붙고 탁월한 실력으로 그야말로 넘사벽이 됩니다. 전교 1등은 머리와 상관없이 모국어 학습법으로 남들과 다르게 공부하니 남들과 다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beggar, 거지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요. homeless people, 노숙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죠. 발음도 좋고 의식주에 관련된 초급 영어는 완벽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은 사실 미국에 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 학습은 머리와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말을 누구나 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더 열심히 하면 고급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장기 기억에 정확하게 입력해서 빨리 출력하는 것을 제대로만 한다면 모든 미국 사람이 영어 잘하고 모든 한국 사람이 하는 정도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고 그 위에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모국어 학습처럼 들어가도록 정확한 내용들을,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이제 그때부터 많은 양을 공부를 한다면 고급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국어 학습법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저는 단계별 책 읽기를 시키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제가 하나씩 영상을 찍으면서 실제 책 읽기를 해보면서 장기 기억에 들어가는 모국어 학습법 그리고 전교 1등의 학습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단계별 책 읽기로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이 되는 chunks와 어법 같은 것들이 입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chunks란 단어 덩어리들을 말합니다. 네. 기본이 되는 어법을 앞으로 30년의 노하우로 제가 30년입니다. 네,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독특하고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들을 원어민들처럼 the long-term memory of the brain,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뇌의 장기 기억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6학년 때까지 하면 중급 영어까지가 아주 탄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탄탄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문법 3600제 무슨 문제집 막 이해도 못한 채로 이런 문법 문제들을 매일매일 푸느라고 막 고생만 하고 막 수동태 문제를 막 풀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잘. 그래서 나중에 뭐지 하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딴 거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효과가 없는 상태가 돼서 참 feel very sorry about it.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쉽게 문법을 설명하는 예를요. 네. 영어에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무작정 많은 게 아니라 비슷한 종류끼리 8종으로 나누어져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황인, 흑인, 백인 이렇게 종으로 같은 종류로 나누잖아요. 이런 것처럼 단어들도 아주 많지만 그 종류가 8개가 있어요. 8 kinds of vocabulary. 그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종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해야 되고 하는 게 어법의 기본이죠. 네, 오늘은 제가 예로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찍는 영상을 보고 직접 가르치시거나 제 영상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네. 명사라는 게 one of the 8 kinds, 8개 종류 중에서 한 개가 명사라고 해요. 자, 명사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름 명자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선생님, 사람이나 물건이랬어요. 선생님, 학생, 엄마, 의자, 노래, 수학, 협회 등등. 보이는 명사도 있고 안 보이는 명사도 있네요. 수학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오늘은 보이는 명사들인 보통 명사라고 하는데 보이는 명사들에 대한 말씀만 기본적으로 드릴게요. 선생님 보이고요. 수학 안 보이고요. 의자 보이네요. 네, 선생님 의자, 펜 이런 거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명사 중에서 이 세상에 2개 이상 있고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명사는 앞에다가 반드시 영어에서는 어나 on이라는 모자를 꼭 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사라고 하는 건데요. 관사의 관자는 한자로 갓관자예요. 갓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는 거예요. 명사 앞에 관사, 명사의 모자인 관사를 놔서 관사가 명사 앞에 쓰면서 명사의 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teacher 이런 말은 영어에 없어요. A teacher, a man, an apple, an elephant, a gorilla 이렇게요. 티처라는 명사는 이 세상에 2명 이상 있고 셀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단어에 모자 안 씌워도 되나요? 안 돼요. 모자를 안 씌우고 그냥 piano, window 이렇게 읽어주고 하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고급 영어를 할 때도 piano가 모자를 쓰지 않고 혼자 돌아다녀요. piano라는 영어는 이 세상에 없어요. piano가 있을 뿐이에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반드시 piano라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연습을 꼭 시켜주시고요. 보이는 명사에다가 어라는 그 관사를 붙이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사 이제 2번째 걸 말씀드릴게요. 2번째 모자는 the라는 정관사라고 하죠.
the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명사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뻔히 알고 있는 명사 앞에는 the라는 모자를 씌워요.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명사, 달, 태양, 화성, 우주,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명사죠. 그러면 달은 moon이 아니라 the moon, the sun, the Mars, the universe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명사 모자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달, 그러니까 moon 이렇게 배우니까 영어가 불편한 거예요. 네,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The moon, the sun, the Mars, the universe, the Jupit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the라는 정관사는 어디다 또 붙이냐면요. 두 번째로 서로 알고 있는 것. lock the door, 문 좀 잠가봐 이럴 때 lock the door, the door 앞에 the를 붙였잖아요. 왜? 서로 어떤 문인지 알죠? I'll get the door, 내가 문 열어줄게 이럴 때 the door 라고 문 앞에 the를 붙여요. 내가 문 잠글게 엄마, 내가 문 나가볼게 이럴 때 I'll get the door, 누가 왔어요? I'll get the door, 내가 문 열어줄게요 이럴 때 그 문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the door를 붙이는 거예요. I've been to the library today, mom. 오늘 엄마 난 도서관에 갔다 왔어. 이럴 때 the library라고 했죠. 그 도서관인지 다 알잖아요. 이럴 때도 the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the라는 모자는 언제 쓴다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물건, 이 세상에 또는 서로 알고 있는 바로 그라는 모자가 the예요. 그러니까 명사는 단어를 단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pple이라는 영어 단어만을 외우면 안 되고요. apple이라고만 쓰는 단어는 없어요. 반드시 an apple, apples, the apple 어떤 식으로 모자를 씌우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탄탄하면 나중에 my apple, your apples, the very apple, the only apple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confused 되지 않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본을 탄탄하게 안 해놨어요. 그러면 모든 걸 막 다 헷갈려요. 나중에. 그게 무복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안 보이는 명사는 어떻게 할까요? 수학, math, science, 그죠? association, 협회 이런 거 안 보이는데 모자를 씌울 수 있나요? 안 보일 때는 모자를 못 씌웁니다. 얘가 보이는 걸로 잠깐 변했을 때 씌우지만 안 보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못 씌웁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일단 우리 아이가 가야 하는 영어 공부의 길 로드맵 중에서 로드맵에서는 일단 고급 영어까지 해야 하겠구나. 최소한 고급 영어를 시작은 해야 되겠죠. 네, 거기까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정도를 꼭 생각하시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요. 내 아이가 지금 초급 영어 수준이구나, 중급이구나를 인지를 하시고 고급 영어까지 일만큼 it'll take this much, 이만큼 걸리겠구나를 가늠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늠이 어려우시다면 특히 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기본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탄탄해지고 있으니까 이제쯤 되겠다라고 가늠하시기가 조금 훨씬 쉬워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거 하나 있었죠? 나 the라는 모자를 보이는 명사들 앞에 꼭 씌워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 물건이나 벽면에 piano, apple, book 이런 것들을 붙여놓으셨다면 이것은 컴플리시니까 당장 떼어버리시고요. A piano, an apple, a book들로 바꿔주세요. 이건 숙제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도 piano가 중요하지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piano 이렇게 절대 안 돼요. 는 안 중요해요. 빨리 하고 a piano가 중요합니다. 는 안 중요하니까 an apple이 중요합니다. A book, a piano, an elephant 이렇게 빨리 작게 말씀하시면 돼요. 영어는 이렇게 rhythmical한 소리를 내거든요. 네, 그거를 연습을 해주세요. A piano, an apple, a book 이렇게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붙여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 the를 써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근데 논문 쓰는 박사님들이 주로 그러시죠. 나중에 이거 에디팅 해주세요. 특히 관사나 이런 게 맞았나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논문 쓸 때 너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 애플 이렇게 외워서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어머님들이 미국 사람처럼 피아노, 애플로 가르쳐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모국어 습득 방법인 전교 1등의 공부 방법을 사용해서 장기 기억에 넣는 방법을 다음 영상부터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냥 학원에 다니고 무슨 반에 있으니까 하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가끔씩 제 영상을 봐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엄마표로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은 필수로 제 영상을 보고 따라와 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